지난주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75세 박할머니는 3층까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시더군요. 반면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정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70대 중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손자 손녀들과 축구도 하시고 텃밭 일도 거뜬히 하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리모컨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군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7가지 특별한 신호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40년 추적 조사,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의 생활 패턴, 우리나라 100세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까지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오래 사는 분들의 몸은 이미 젊을 때부터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미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75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인생 2막을 여신 분들도 많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두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7세 김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날에도 운동복 차림으로 성큼성큼 나가십니다. 보폭도 넓고 팔 흔드는 것도 힘차죠. 바로 옆동에 사는 75세 이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20m마다 벤치에서 쉬어가세요. 겨우 2살 차이인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그 답을 줍니다. 70세 이상 3,0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걷는 속도가 빠른 그룹이 느린 그룹보다 평균 6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1초에 1m 이상 걷는 분들은 거의 90세까지 건강했어요. 반면 1초에 0.6m도 못 걷는 분들은 평균 75세 전후에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심장이 피를 보내고 근육이 수축하고 관절이 움직이고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걷는 속도는 몸 전체의 종합 성적표인 셈입니다.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뇌의 운동 조절 능력이 둔해졌다.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걸음이 빠른 70대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낙상 사고도 절반 이하예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훨씬 잘 되고요. 지금 걸음이 느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7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20분 빠른 걸음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5분부터도 괜찮아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한 계단씩 천천히,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크게 강해집니다. 셋째, 일찍 내려서 걷기예요.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보세요.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80세에 걷기 운동을 시작해서 5년 뒤 마라톤까지 완주한 일본 할아버지도 있어요.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동안 쓰지 않아서 녹이 슬었을 뿐이에요. 내일 아침 10분만 더 빨리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나기 힘입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12세정 할머니는 김치 이실 포기가 들어간 무거운 봉지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시더군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웃으시며 쌩쌩 걸어가셨어요. 바로 옆 가게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박할머니가 생수병 하나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어 올리시더니 금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단순히 팔 힘의 차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기 힘은 전신 건강의 척도거든요. 영국 킹스 컬리지의 50만 명 대상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요. 악력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17% 낮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악력이 5kg 약해질 때마다 조기 사망 위험이 10%씩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왜 소나기 힘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악력은 단순한 손목 힘이 아니에요. 전신의 근육량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어깨, 등, 복부, 다리 근육이 모두 함께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악력을 근육의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나기 힘만 재봐도 전체 근육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넘어질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악력이 약한 70대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횟수가 2배 이상 많다고 해요.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500 무생수병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팔을 쭉 뻗은 상태로 10초 버틸 수 있나요? 힘들다면 근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악력 강화법 3가지예요. 첫째, 고무공 쥐기 운동입니다. 테니스공 크기의 고무공을 준비하세요. TV 볼 때 한 손에 쥐고 꽉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돼요. 하루 100번씩만 해도 한 달 뒤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 물병 들기 운동이에요. 500 매물병에 물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반만 채우고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세요. 양손 번갈아 하루 20회씩이면 충분해요. 셋째, 수건 짜기입니다. 빨래할 때 수건을 꽉 짜보세요. 물걸레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10세 이후에 악력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3개월 만에 평균 15% 근력이 향상되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고무공 하나 준비해서 TV 보면서 쥐었다 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를 지켜줄 투자입니다. 세 번째 신호를 확인하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벽이나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한 발을 들고 10초간 버텨보세요. 어떠세요? 흔들림 없이 가능하셨나요? 만약 5초도 못 버티셨다면 이번 이야기를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동네 보건소 건강검진장에서 본 광경입니다. 간호사가 70대 어르신들에게 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78세 최할아버지는 한 발로 서서 30초 넘게 버티셨어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도 안정적이더라고요. 반면 75세 윤 할머니는 한 발을 들자마자 휘청거리며 벽을 잡으셨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이 차이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10초간 한 발로 서지 못하는 50일 75세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84% 높다는 겁니다. 10년 추적 관찰 결과 균형 감각이 좋은 그룹은 생존율이 95%였는데 균형을 못 잡는 그룹은 75%에 그쳤어요. 균형 감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귀 속의 평형기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발바닥의 감각 정보, 뇌에서 이를 통합하는 능력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균형 감각은 종합적인 신체 기능의 최종 시험인 셈이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이런 위험이 생겨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이죠.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이 더 약해져요.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우울감도 생기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10세 이상 낙상 사고 중 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하지만 균형 감각이 좋은 분들은 85세가 넘어서도 혼자 장 보러 다니시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려요. 심지어 등산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행히 균형 감각은 연습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균형 운동법 3가지입니다. 첫째, 양치하며 한발 서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양치질할 때 번갈아 가며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벽에 손을 대고 해도 돼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시고요. 둘째, TV 보며 발끝 서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볼 때 발끝으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15초씩 3세트만 해도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이 동시에 좋아져요. 셋째, 일자로 걷기 연습이에요. 집안 복도에서 한 발 앞에 한 발을 놓으며 직선으로 걸어보세요. 평균대 위를 걷는 것처럼요. 벽을 손으로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75세부터 균형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6개월 만에 낙상 위험을 40% 줄였다고 해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그 작은 도전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4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새벽 3시 또 잠에서 깨셨나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밤새 푹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79세의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만 베게 되면 바로 잠들어요.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안 깨죠. 반면 76세의 이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밤에 2-3번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차일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답을 줍니다. 70세 이상에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4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하루 7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는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6시간 미만 그룹보다 40% 낮았어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25% 적었고요.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수리 공장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청소해요. 면역세포들이 병원균과 싸우는 힘을 충전합니다.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혈압과 혈당을 안정화시키죠. 특히 뇌 청소 작업은 정말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잘 때만 뇌 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거든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한번 걸리면 회복이 오래 걸려요. 혈압과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요. 더 심각한 건 뇌의 기능이에요. 기억력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10세 이후에는 6-7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질 좋은 잠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숙면법 3가지입니다. 첫째,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멀리하기예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둘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기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안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셋째, 일정한 수면 리듬 만들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75세부터 수면 습관을 개선한 그룹이 3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20% 향상된 결과를 보였어요. 지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 신호는 식욕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위로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조금씩이라도 억지로 먹어.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식욕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만난 두 분의 차이를 보세요. 4세 박할아버지는 아침 7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깨신다고 해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계세요. 반면 72세 최할머니는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세요. 6개월 새에 7kg이나 빠지셨다고 하더군요. 일본 도쿄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이 차이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70세 이후 식욕을 잃은 그룹이 식욕이 왕성한 그룹보다 3년 내 사망 위험이 2배 높았다는 겁니다. 6개월간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노인들의 면역력은 30% 떨어졌고 감염병 위험도 40% 높아졌어요. 식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식욕은 단순히 배고픔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죠.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다. 약물 부작용이 있다.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식욕이 좋다는 건 소화기관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식욕이 좋은 70대 어르신들은 근육량도 잘 유지되고 활동량도 많고 면역력도 강해요. 작은 감기 정도는 며칠 만에 나으시죠. 식욕을 잃으면 어떤 악순환이 시작될까요? 영양 부족이 오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활동량이 더 줄고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이미 식욕을 잃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해요.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인지,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의 신호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원인을 찾는 동안에도 영양 공급은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식욕 회복법 3가지입니다. 첫째, 소량씩 자주 먹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를 5, 6번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둘째, 단백질 보충에 집중하기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셋째, 혼자라도 밥상 차려 먹기예요. 대충 김치와 밥만 먹지 마시고 작은 반찬이라도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예쁘게 차려보세요. 음식을 보는 즐거움이 식욕을 되찾아 줄 거예요.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식욕을 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영양 상담과 식습관 교육을 했더니 3개월 만에 70%가 체중을 회복했다고 해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식욕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점심부터 작은 반찬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맛있다고 중얼거리면서 드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식욕과 건강을 되찾아줄 첫걸음입니다. 6번째 신호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76세 정할머니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셨나 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같이 탄 78세 김 할아버지는 여유로우셨어요. 똑같은 소음 문제가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차이는 바로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평균 5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잘 푸는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았고 치매 위험도 30% 줄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빨랐죠.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몸에 오래 남아 있어요.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70대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잔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도 좋고 정신도 맑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가족 걱정이 더 많아지거든요.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100세 어르신들을 연구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장수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쟁, 가난, 질병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셨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3가지입니다. 첫째, 깊은 호흡하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거예요. 하루 10분만 해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둘째, 산책으로 기분 전환하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밖으로 나가보세요. 15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줄어들어요.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셋째,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기예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세 이후에 명상과 호흡법을 배운 그룹이 6개월 만에 스트레스 지수가 50% 개선되었다고 해요.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것, 그게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무언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일단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시고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대조적인 광경입니다. 11세조 할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계세요. 5명이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시죠.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힘차세요. 같은 시간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79세 박할아버지도 보입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시다가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느리더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세계 최장기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해도 외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해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서워요. 의학적으로 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해로움을 준다고 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면역력이 30% 떨어져요.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우울증 위험이 3배 높아져요. 치매 발병률도 50% 증가하고요.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분들은 어떨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웃음도 자주 나오고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강해지죠.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빨라요.
실제 연구를 보면 사회활동이 활발한 70대 어르신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고립된 분들보다 40% 높았어요. 대화하고 웃고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은퇴하고 배우자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이 불편해져서 외출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해요. 일본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5~8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평생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긴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반찬 나눔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병원 갈 때 동행도 해주고요. 3년 후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니 같은 나이의 다른 어르신들보다 우울증 비율이 70% 낮았다고 해요.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 3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산책할 때 만나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한마디 인사가 관계의 시작이에요. 둘째, 지역 모임 참여하기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교회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의 연락 늘리기예요. 멀리 사는 자녀나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한 통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75세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한 그룹이 5년 후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30% 향상된 결과를 보였어요. 혹시 나이가 이런데 새로운 사람들과 뭘 어떻게 지내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8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90세까지 함께 여행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화 한 통, 짧은 대화, 동네 모임 이게 약보다 더 강력한 장수 비법이에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어요. 빠른 걸음걸이, 몸 전체의 종합 성적표. 강한 손아귀 힘, 전신 근육량의 척도. 균형 잡힌 한 발 서기, 넘어지지 않는 힘. 깊은 잡내와 몸의 수리 시간. 꾸준한 식욕 건강 상태의 신호 등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무게 줄이기. 사회적 관계약보다 강력한 장수 비법.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5세에 걷기 운동을 시작해서 85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분도 있어요. 1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함께 여행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9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도 봤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아침 김치찌개 냄새에 식욕이 돋으셨나요? 그럼 5번째 신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어제 계단을 오르면서 숨은 찼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1번째 신호도 있으시네요.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크게 웃으셨나요? 벌써 7번째 신호까지.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갖고 계세요. 다만 그동안 그 소중함을 몰랐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10분만 더 빨리 걸어보세요. TV 보실 때 고무공 하나 쥐고 운동해 보시고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는 연습도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치워보시고요. 작은 반찬이라도 정성껏 차려서 드시고요. 화가 나면 깊게 숨 쉬어 보시고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도 한번 해보세요. 에이, 이런 것쯤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이런 것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더 걷고, 조금씩 더 웃고, 조금씩 더 잘 자고, 조금씩 더 많이 사람들과 만나신 여러분의 모습을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쉽게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인생은 70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